1. 시사인사이트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삶과 연결된 농축액과 진액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을 나누며 건강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작년까지 6조 4천억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88% 성장했습니다. 특히 건강원과 온라인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 사과, 홍삼, 헛개, 칠즙 같은 식물성 농축액과 염소, 사슴뱀 같은 동물성 진액까지 포함됩니다. 체력 보충과 간편한 건강관리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농축액은 과연 건강에 이롭기만 할까요? 일부는 항산화와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일부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장에도 자극을 주어 속쓰림과 설사를 유발하며 심혈관계에도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농축액과 진액의 효능과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일과 채소류 농축액. 둘째, 약재류 농축액. 셋째, 동물성 진액. 넷째, 장기 부담 원리와 다섯째, 섭취 방법입니다. 먼저 과일과 채소류 농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 사과, 포도,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비트, 양파입니다. 이들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트 주스는 혈압을 평균 5에서 10ml 수은주로 낮춘다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기여합니다. 또한 알리신 성분은 혈전 예방 효과가 있고 항균 작용으로 면역을 보강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러나 과일, 채소 농축액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축 과정에서 당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혈당 급상승 위험이 있으며 비만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롭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당분이 높고 위 자극이 있어 하루 한두 포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며 조리된 양파는 흡수율을 높이고 자극을 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파즙보다는 조리된 양파 섭취를 권합니다. 볶거나 구운 양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약재류 농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큽니다. 24. 홍삼과 인삼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과량 섭취 시 불면과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간 수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헛개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과량 섭취 시 간독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칠즙은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간질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진액은 혈액순환 개선과 항균 효과가 있으나 위점막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쑥알로에 율무 역시 위 자극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신장 질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재류 농축액은 양리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물성 진액입니다.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염소 진액은 단백질과 철분이 많지만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통풍 환자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슴과 녹용 진액은 전통적으로 보양식이지만 호르몬 유사 작용이 우려되고 근거는 부족합니다. 뱀 진액은 관절과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위생 문제가 크고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깨 진액은 정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윤리적 논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성 진액은 효능이 불확실하며 장기 부담과 위생 문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에 해로운 원리입니다. 농축액이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고농축 성분을 대사하며 부담이 커져 간 수치 상승과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칼륨과 알칼로이드가 과다해지며 여가 기능이 약화되고 신부전 위험이 있습니다. 위장간은 자극 성분으로 인해 위염이 생기거나 설사와 점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홍삼과 마늘은 혈압을 올리고 비트는 혈압을 낮춥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바람직한 섭취 방법입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음식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과 주스보다 사과 한 개가 더 유익합니다. 식이섬유와 포만감은 사과에서 얻을 수 있고 칼로리도 적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농축액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작은 종이컵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체질과 질환별 맞춤이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 농축액을 피해야 합니다. 간질 환자는 헛개 칠쑥을 피해야 하며 신장질 환자는 알로에와 율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 환자는 홍삼과 비트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제품 선택 시 원재료와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원재료 함량과 첨가당 여부 그리고 식약처 인증 여부입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지만 과용은 금물입니다. 농축액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며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축액은 적당하면 보약이 되지만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농축액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당분과 위 자극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재류 농축액은 효능과 부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에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동물성 진액은 효능이 불분명하고 위험성이 크므로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농축액과 진액은 보조 수단일 뿐이며 절대 주된 건강관리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농축액이나 진액을 섭취해 본 경험이 있나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불편함이 있었는지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축액보다는 음식 형태로 자연스럽게 먹는 방법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사과나 배를 그대로 먹을 때 섬유질을 섭취하고 소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된 양파는 흡수율을 높이면서 위 자극을 줄여줍니다. 반면 양파즙은 당분이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위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홍삼 역시 적당히 섭취하면 좋지만 과량 섭취는 불면 두근거림, 혈압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 진액은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지만 간질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칡즙은 여성 건강에 도움되기도 하지만 간 상태가 나쁘다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진액은 혈액순환에 좋지만 위를 자극하고 혈액응고 억제제로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쑥, 알로에, 율무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하므로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염소, 사슴뱀개 진액은 전통적으로 쓰였으나 현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위생 문제와 윤리적 논란이 크며 기생충 감염 같은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물성 진액은 섭취를 권장하기 어렵고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에 부담을 주는 원리를 다시 정리하면 간은 고농축 성분 대사로 손상될 수 있고 신장은 과다한 성분을 여과하다가 약화되며 위장관은 자극으로 위험 설사가 발생합니다. 심혈관계는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은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작은 종이컵 한 잔, 약 50에서 7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기간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짧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 농축액을 조심해야 하고 혈당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질 환자는 헛개 칠쑥 같은 농축액을 피해야 하며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알로에, 율무 섭취를 피하고 칼륨이 많은 채소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 환자는 홍삼과 비트 모두 조심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첨가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조금은 안심되지만
그래도 과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축액은 적당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일과 채소 농축액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당분과 위 자극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약재류 농축액은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므로 체질과 질환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진액은 효능이 불분명하고 위험하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진다면 농축액에 의존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농축액은 결국 보조 수단일 뿐이며 건강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필요할 때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농축액과 진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섭취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사인사이트 구독자님, 지금까지 농축액과 진액의 효능과 섭취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